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A는 청약을 준비를 해서 1년 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B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 집 살 때 청약이랑 매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고민하는 게 청약을 좀 기다려야 할지 혹은 그냥 매매를 바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보통은 집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뭐 좋은 기회라 그러면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생애 최초 특공을 놓치는 건 아닐까, 신혼부부 특공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집을 사서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집을 못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청약과 매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곧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매매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애 최초 같은 특공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특공에 대한 기회가 없는 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겠지만, 집을 한 번도 안 샀거나 특공을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청약에 대해서 내가 가능성이 높은 점수다라고 하면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길게 가지고 가면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을 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과 매매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둘 다 똑같은 매매 방법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청약이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새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보다 새 아파트인데 가격은 더 싸요. 그러면 당연히 청약이 조건도 좋고 훨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청약으로 집을 사면 좀 더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굳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청약은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첨되는 사람보다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자산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집을 사가지고요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파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합니다. 내가 집을 샀다라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서 팔아야지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청약은 이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당첨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당첨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오래 한 20년 정도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청약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는 파는데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시간을 잡아먹어요. 물론 새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면 좋은데, 이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요 결과가 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A는 청약을 준비를 해서 1년 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B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되게 운이 좋은 경우에는 빨리 당첨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중간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보합 시기가 되면 굳이 청약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A일 수도 있어요. 근데 B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B가 된다라 그러면 나는 당첨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집은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나면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점점
뭐 분당으로 왔다가 송파로 왔다가 강남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집을 사서 살다가 2년 뒤에 자 이게 1.5억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모았던 5천만 원이랑 합쳐가지고 2억 집을 삽니다. 2억짜리 집은 여기서 있는 집 중에서 좀 더 새 아파트나 큰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상급지를 이동해서 비슷한 수준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요. 내가 점점 갖고 싶었던 집, 살고 싶었던 집을 살게 되는데 청약 같은 경우는 이 빨리 당첨이 되지 않으면은 요런 기간들을 기다리면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을 매매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시간도 좀 생각하고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청약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무조건 청약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다시 볼게요. 곧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데 매매해야 될까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청약은 100%의 확률로 당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 굳이 이걸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매매를 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굳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서 계속 이동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약이랑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